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0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민노총이 김정은 정권과 결탁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 정권, 즉 김정은이를 도와주는 방향의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때 이미 민노총은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향후 민노총 주요 투쟁 일정 11월 24일에는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25일에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무기한 총파업, 12월 2일에는 철도노조 총파업, 3일에는 전국 노동자 대회 개최, 13일에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공동파업. 완전히 민노총이 앞장서 가지고, 그리고 민노총은 이미 지난 8월 13일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직속 노조라고 자칭하고 있는, 노조도 아니지만은 조선 직업 총동맹과 결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북침 전쟁 연습하는 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지금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지난 23일에 이미 예고를 하기를 서울교통공사 노조 무기한 총파업 30일에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서울시와 노조 사이에 협상이 거의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휘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파업 쪽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번 이 파업 사태의 목적이 절대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를 약화시켜 가지고 북한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노총이 한노총 그리고 북한 조선 직업총 연맹과 합의해서 발표한 결의문 안에 벌써 쓰여져 있습니다. 북침 전쟁 연습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즉 김정은 정권의 여러 가지 폐륜적, 반인도적, 그리고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자유국가들과 손잡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켜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돌파구를 내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민노총을 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금 가세를 하고 있다면은 결국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김일성 세력, 뭐 김정은도 김일성 세력이죠.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세력의 대표는 윤석열 정부고 김일성 세력의 대표는 현재 북한 노동당 정권 플러스 민노총 플러스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전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반역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김일성 세력 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면 그건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민노총이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동은 지난 8월 13일 이른바 남북노동자대회 결의문을 포함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공개적으로 반역 행동에 돌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은 숨어서 하는데 민노총은 간입에 밖에 나와가지고 그 일종의 반역 결의문을 지금 홈페이지에 100일
일제 띄워놓고 있습니다. 날 잡아가라는 겁니다. 날 잡아가라. 그런데 국정원, 검찰, 경찰이 잡아갈 생각을 안 하니까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간이 커져가지고 사람보다 몸통보다 더 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풍선처럼 커질 모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본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노총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노총의 뒤에 있는 김일성 세력과 싸우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만약 민노총, 그리고 민노총과 손잡은 김정은 정권 편에 선다면 반역이죠. 반역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역 진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반역 진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통해서 해야 되죠. 법으로 해야죠. 그런데 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벌써. 그러면은 법을 가지고 진압을 하는데 거기에 도전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계엄령을 피해야 됩니까? 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까? 계엄령보다 낮은 게 미수령인데 이것까지 생각하게 하는 본격적인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내려앉히기 위해서, 특히 이태원 사고를 좋은 기회로 잡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민노총,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노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국노총이 들러리를 쓸지 안 쓸지 그게 지금 궁금한데, 이건 우리 국민들이 일종의 전쟁 상황이다, 총을 쏘지 않을 뿐 이건 전쟁 상황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치는 총을 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모택동이 한 이야기입니다. 총을 쏘지 않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어제 파업 선언 직전에 사측과 협상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협상장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방문한 뒤에 노조 측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돌연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지도부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합의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파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그거는 별것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교통공사에 따르면은,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양대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지난 28일부터 최종 교섭을 벌였고 29일 오후 2시에는 협상 테이블에 노사 대표가 앉았다는 겁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사측 대표로 나왔고, 노조 측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명순필 위원장과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의 김철관 위원장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양측은 인력 감축 계획을 내년으로 순년하고 기본수당을 총액임금제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측은 또 내년 상반기 인력 정원 계획을 제시했고, 노조 측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 기초 문안도 작성했다고 합니다. 협상 타결 쪽으로 가던 분위기는 그러나 오후 4시 40분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 협상장을 방문한 뒤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업 쪽으로 갔다 이거죠. 근데 이미 아까 제가 23일에 이미 민노총은 예고를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무기한 총파업 30일부터 한다. 이제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지금 민노총이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벌리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 대한민국의 주적을 공격하는 윤석열을 공격한다. 그러면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예고된 건데 8월 13일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지난 8월 13일 이 서울도심부에서 노동자 대회를 연다고 하면서 그 노동자 대회에서 이런 자료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라고 했는데 이 보낸 사람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입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선동문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윤석열 정부 타도하고 적과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민주노총 간부가 대독을 했습니다. 이래도 안 잡아갑니까?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눈 감고 있습니까? 겁이 납니까? 김정은이가 겁납니까? 민노총이 겁납니까? 그런데 언론이 또 이걸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아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주체 111 주체 111이랍니다. 아니 김일성을 예수님처럼 생각해가지고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체 111년 해놓고 괄호하고 2020년은 8월 13일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 윤석열 정부 타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미일 동맹 해체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걸 민주노총이 낭독했다는 것은 요거를 하나의 지령문으로 간주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불려놓고 있으며 이제 얼마 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온결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이러한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이건 민노총이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요걸 읽은 다음에 이 3자가 공동 결의문을 발표를 합니다. 3자가 누구냐? 바로 조선직업총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니까 이게 민노총입니다. 한국노총 3자가 결의문을 발표를 하는데 아까 북한 정권이 보낸 연대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지령문처럼 보이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결의문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노총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하부기관화된 것 아니냐. 민노총은 북한 노동당의 남한내 지부냐 아니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또 어떤 보도를 보면은 민노총 지금 지도부에 김일성주의자들, 즉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이런 사람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이건 뭐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공개적인 반역을 선언한 거다. 민노총이 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를 지금 민노총 홈페이지에 실어놨어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역은 숨어서 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반역하겠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족이란 이름으로, 평화란 이름으로. 자, 공동결의문이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북한의 연대사와 막 거의 같습니다. 거의 카피하고 똑같아요. 내외 반통일 세력의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 반대 투쟁의 전열에도 우리 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자주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온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 대결을 고취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략탈적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이게 지령문처럼 보이는 것은 여기에 맞춤법이 전부 북한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북한이 좋다는 건 아닙니까? 략탈적이라고요. 약탈이지 략탈적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이라고 해야 될 텐데 력사적이라고 하고요. 남북 노동자들은 우리 민족 문제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당노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라고 결의한 민노총이라는 겁니다. 말도 이렇게 나옵니다. 반통일 호전 세력의 전쟁 대결 책동을 끝장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이다라고 맹세한 게 민노총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같이 하자는 거죠. 남북 노동자들은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투지를 안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북침 합동 군사 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투쟁의 일환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 13일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런 점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노조 운동이 아니고 반역 운동이다. 민노총 뒤에는 김정은 정권이 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있다. 단순히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민노총이 김정은 정권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당신은 어느 쪽에 설 거냐? 대한민국 쪽에 설 거냐? 민노총 편을 들어서 김정은 쪽에 설 거냐를 선택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엄중한 순간입니다. 이게 역사적 대결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국군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국정원, 경찰, 검찰의 충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선 국민들이 지금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 민노총 주도의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